아빠, 우리 아빠 맞아요? 뭐라고? 10살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가 작은 국밥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김준호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렸다. 찰랑 스테인리스 수저가 낡은 플라스틱 쟁반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갔다. 먼저 소년의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린 옷이 보였고 그 위로 자신과 똑같은 눈매, 똑같은 이마선, 똑같은 인매를 가진 얼굴이 보였다. 뭐라고? 준호의 입에서 간신히 말이 흘러나왔다. 그의 손이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주방에서 국자로 국물을 뜨던 한지우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10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뒷모습은 여전히 그녀의 꿈속에 매일 밤 나타나던 그 사람이었다. 민준아.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앞치마로 급히 손을 닦으며 카운터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췄다. 준호와 눈이 마주친 순간 모든 것이 되살아났다. 그 겨울밤의 냉기, 봉투 속에 차가운 돈다발,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뱃속에서 꿈틀거리던 작은 생명의 움직임. 지우야. 준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이름. 10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그 이름이었다. 10년 전 겨울. 눈발이 날리던 2월의 밤이었다. 집에서 나가. 지금 당장. 시어머니 박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얼음장처럼, 아니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지우는 임신 7개월의 배를 감싸 안고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을... 잘못?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순자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차갑게 내뱉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이나 망설임 따위는 없었다. 오직 결연함만이 가득했다. 우리 준호는 이제 곧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야. SKY 출신의 MBA까지 마친 엘리트라고. 그런데 고아 출신의 학벌도 변변찮은 내가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지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고아. 그 단어가 가시처럼 박혔다. 맞았다. 그녀는 고아였다. 보육원에서 자랐고 장학금으로 겨우 전문대를 나왔다. 준호를 만난 것은 그가 봉사활동으로 방문한 복지관에서였다. 그의 미소에 반했고 그의 따뜻함에 녹았고 그의 사랑에 평생을 걸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부서지고 있었다. 어머님, 준호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 아이도 기다린다고, 함께 가족을 이루자고. 사랑? 순자는 비웃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봉투 하나를 집어 지우에게 던졌다. 봉투가 지우의 무릎 앞에 떨어졌다. 그 안에 500만 원 들어있어. 그걸로 병원 가서 애 지우고 어디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 아니면 애를 낳아서 키우든지.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지우의 손이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다. 어머님, 이 아이는 준호의 아이예요. 어머님의 손자라고요. 손자? 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 손자는 명문가 출신의 며느리에게서 태어날 거야. 너 같은 애한테서 태어난 애는 내 손자가 아니야.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준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의 눈에 순간적으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준호가 왔다. 준호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준호야. 지우는 일어서려고 했다. 하지만 순자가 그녀의 어깨를 눌렀다. 가만히 있어. 순자는 빠르게 거실 불을 껐다.
어둠이 내렸다. 어머니, 왜 불을 끄셨어요? 지우는 어디 있어요? 복도를 걸어오는 준호의 발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지우는 친구 집에 갔어. 아마 늦을 거야. 너 출장 준비는 다 됐니? 내일 아침 일찍 공항 가야 한다며? 아, 네. 그런데 지우한테 전화가 안 되던데. 임산부는 피곤하면 일찍 자는 거야. 내일 출장 다녀와서 보면 되잖아. 어둠 속에서 지우는 소리 없이 울었다. 입을 손으로 막고 온몸을 떨며 울었다. 불과 5미터 앞에 준호가 있었다. 소리만 지르면 들을 수 있는 거리에. 하지만 그녀는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순자의 차가운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 여자는 진심이다. 지우는 깨달았다. 만약 자신이 지금 소리를 지르면 준호는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준호는 어머니와 영원히 갈라서게 될 것이다. 회사도 재산도 가족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나 때문에 준호가 불행해져서는 안 돼.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났다. 그럼 어머니, 저 방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내일 일찍 나올게요. 지우 깨어나면 알려주세요. 그래, 알았어. 준호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방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다시 불을 켰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다. 내일 새벽 4시에 준호가 출장 간다. 그 전에 나가. 짐은 내일 보내줄게. 이게 너를 위한 거야, 지우야. 준호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를 놓아줘야 해. 내가 그의 인생을 망칠 순 없잖아. 지우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무릎으로 기어가듯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죽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새벽 3시, 지우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임신 7개월의 배는 무거웠고 발걸음은 비틀거렸다. 택시를 탈 돈도 아까워서 그녀는 걸었다. 1시간을 걸어서 겨우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옷은 눈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지우는 배를 쓰다듬으며 울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그녀가 도착한 곳은 옛날 보육원 선생님이 운영하는 작은 여인숙이었다. 지우야, 이게 무슨 일이니? 김선영 선생님은 깜짝 놀라 지우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선생님. 지우는 선생님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선생님은 분노로 떨었다.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당장 준호한테 연락해야지. 안 돼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준호는 행복해야 해요. 나 때문에 가족과 틀어지고 회사를 잃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지만 지우야, 이건 내 인생이야. 제 인생은. 지우는 배를 쓰다듬었다. 이제 이 아이예요. 이 아이만 잘 키우면 돼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500만 원으로 애를 낳고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해. 일단 여기 있으면서 애 낳고 그 다음을 생각하자. 그렇게 지우는 여인숙 작은 방에서 혼자 출산을 준비했다. 준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다. 문자도 왔다. 지우야, 어디야? 왜 연락이 안 돼? 집에 왜 안 와? 무슨 일 있어? 제발 연락해줘. 걱정돼 미치겠어.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 말해줘. 내가 해결할게. 지우야, 사랑해. 어디 있든 찾을 거야. 지우는 매일 밤 그 문자를 읽으며 울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 문자 하나만 보냈다. 준호야, 미안해. 나는 내 아이를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 행복하게 살아. 나를 잊어줘. 그리고 휴대폰을 꺼버렸다. 4월. 벚꽃이 흩날리는 날, 지우는 아들을 낳았다. 으앙.
으앙. 산부인과 분만실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지우의 품에 안겨주었다. 지우는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기는 준호를 닮았다. 눈매가, 코가, 입술이 모두 준호를 닮았다. 민준아. 내 이름은 민준이야. 한민준. 그녀는 준호의 성을 물려주지 않았다. 김준호가 아닌 한민준. 자신의 성을 따라 한민준이라고 이름 지었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출산 비용에 150만 원이 들었다. 남은 돈은 350만 원. 여인숙 방가, 밥가, 기저귀 값을 쓰다 보니 돈은 눈 녹듯이 줄어들었다. 이렇게는 안 되겠어. 지우는 생후 2개월 된 민준이를 업고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애 키우는 사람은 안 돼요. 갑자기 애가 아프다고 결근하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다른 사람 찾아볼게요. 10군데, 20군데, 30군데를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때였다. 국밥집 일이나 해볼래? 시장 안쪽 작은 국밥집 주인 할머니가 제안했다. 새벽에 출근해서 국 끓이고 장사 준비하고 손님 받고 일은 힘들어. 하지만 애는 주방 구석에 놓고 일해도 돼. 어차피 나도 손주들 키우면서 장사했으니까. 정말요? 감사합니다. 지우는 그렇게 국밥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민준이를 업고 출근했다. 주방 한 구석에 이불을 깔아놓고 민준이를 재웠다. 그리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끓였다.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너 큰 사람 만들어줄게. 매일 밤 잠든 민준이를 보며 지우는 다짐했다. 민준이가 3살이 되던 해. 사장님, 제가 이 가게를 인수하면 안 될까요? 지우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3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 1,500만 원이었다. 할머니는 지우를 오래 바라보았다. 너 진짜 각오되어 있니? 장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네. 3년 동안 옆에서 봤어요.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웃었다. 권리금 1,000만 원에 넘겨줄게. 나머지 500만 원은 재료비로 써. 그리고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다.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와. 알았지?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우는 민준이네 국밥이라는 작은 가게의 주인이 되었다. 처음에는 손님이 적었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정성껏 육수를 우려내고 신선한 재료만 사용했다. 고기는 직접 삶아서 편육을 만들었고 김치는 직접 담갔다. 이 집 국밥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이 혼자 애 키우면서 하신대요. 대단하시죠?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손님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가게 한 구석에서 놀았다. 때로는 손님들이 민준이에게 과자를 주기도 했다. 아줌마 감사합니다. 민준이는 예의 바른 아이로 자랐다. 지우는 매일 밤 민준이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민준아,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알았지? 네, 엄마. 민준이가 5살이 되던 어느 날.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 유치원에서 돌아온 민준이가 물었다. 지우의 손이 멈췄다. 민준아,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나만 없어. 아빠는 어디 있어? 지우는 무릎을 꿇고 민준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민준아,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5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늘나라? 그럼 별이 된 거야? 응, 그래. 아빠는 하늘에서 별이 되어서
우리 민준이 지켜보고 계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하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5년 후 민준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다. 키가 훌쩍 자란 민준이는 이제 제법 든든한 모습이었다. 학교가 끝나면 가게로 와서 숙제를 하고 때로는 설거지도 도왔다. 엄마, 내가 크면 엄마 더 이상 일 안 해도 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큰 집 사줄 거야. 우리 민준이 기특하네. 지우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렸다. 민준이는 점점 더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다. 눈매, 코, 입술,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준호를 빼닮았다. 가끔 거울을 보듯이 민준이를 바라볼 때면 지우는 1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다. 준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결혼했을까? 행복할까? 하지만 그녀는 궁금해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것은 이미 끝난 이야기였으니까.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이는 엄마 방을 청소하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웃으며 찍은 사진. 여자는 엄마였다. 그런데 남자는? 민준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사진 속 남자는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눈, 코, 입 모든 것이 똑같았다. 이 사람이 내 아빠? 민준이는 사진을 들고 주방으로 뛰어갔다. 엄마, 이거, 민준아? 그건 어디서?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급히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민준이는 뒤로 물러섰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이 내 아빠 맞지? 민준아, 그건 엄마가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사진이 있어? 아빠는 죽지 않은 거잖아. 민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우는 무너져 내렸다. 미안해, 민준아. 미안해. 왜 거짓말했어? 아빠는 어디 있어? 아빠 만나고 싶어.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10살 소년의 울음은 가슴을 찢었다. 지우는 민준이를 끌어안았다. 민준아, 엄마가 설명할게. 진정하고 들어줘. 그날 밤 지우는 민준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가 자신을 쫓아냈다는 것, 아빠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 그래서 연락을 끊었다는 것. 민준이는 조용히 들었다. 그럼 아빠는 나를 버린 게 아니야? 그래, 아빠는 내가 있는지도 몰라. 그럼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민준아.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야. 우리가 나타나면 그분한테 방해가 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아빠를 만나보고 싶어.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김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차에서 내렸다. 그는 이제 호중그룹의 전무이사였다.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성공적으로 키워왔고 곧 사장 자리를 물려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10년 전 지우가 사라진 그날부터 그의 인생은 공허했다. 그는 미친 듯이 지우를 찾았다. 사립탐정을 고용했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하지만 지우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다. 왜 떠났어, 지우야? 왜? 그는 매일 밤 그 질문을 되뇌었다. 어머니는 재혼을 권했다. 명문가 여자들을 소개시켜 주었다. 하지만 준호는 모두 거절했다. 어머니, 저는 결혼 안 합니다. 준호야, 언제까지 그 여자를 기다릴 거니? 평생이요. 평생 기다릴 겁니다. 오늘도 그는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배가 고팠다. 그런데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소박한 국밥이 먹고 싶었다.
차를 운전하다가 우연히 작은 골목길을 발견했다. 저기 가게가 있네? 민준이네 국밥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국밥? 오랜만이네. 준호는 차를 세우고 가게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오래된 국밥집 특유의 따뜻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국밥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나옵니다. 준호는 테이블에 놓인 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낡지만 깨끗한 가게. 벽에는 아이가 그린 것 같은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엄마 사랑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우리 엄마 최고.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아버지가 될 뻔했는데. 만약 지우가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자신에게도 아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때였다. 다녀왔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들어왔다. 10살 정도의 소년. 준호는 무심코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순간 그의 몸이 얼어붙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똑같았다. 눈, 코, 입, 이마선 모든 것이 자신을 닮았다. 뭐지? 저 아이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민준아 왔어? 손 씻고 숙제해. 주방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민준, 준호. 비슷한 이름? 민준이는 손을 씻고 가게 한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그리고 책가방에서 교과서를 꺼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교과서가 아니라 구석에 앉은 손님을 향했다. 그 남자를 본 순간 민준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일주일 전 엄마 상자에서 본 사진 속 남자. 똑같았다. 10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사진과 같았다. 민준이의 손이 떨렸다. 교과서가 바닥에 떨어졌다. 민준아, 괜찮아? 지우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구석 손님과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10년.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지우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다. 철컥 소리가 주방 바닥에 울렸다. 우. 준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다리가 떨렸다. 이것은 환상인가? 꿈인가? 호. 지우의 입에서 간신히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다. 아빠, 우리 아빠 맞아요? 민준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작은 국밥집을 가득 채웠다. 준호의 시선이 민준이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아이가 자신을 닮은 이유, 지우가 여기 있는 이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너는,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한민준이에요. 제 엄마는 한지우고요. 민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제 아빠는 김준호예요. 사진에서 봤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의자를 잡았다. 내게 아들이? 지우는 주방 문에 기대어 섰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준호 씨,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10년 동안 내게 아들이 있다는 걸 숨겼어? 왜 그랬어? 민준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준호와 지우를 번갈아 보았다. 말해봐. 왜 떠났어? 왜 연락을 끊었어? 준호는 지우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께서 그러셨어요. 제가 당신에게 방해가 된다고, 제가 있으면 당신의 인생을 망친다고.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가 그랬다고 500만 원을 주시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당신은 옆방에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소리칠 수 없었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이 저 때문에 가족과 틀어지고 회사를 잃고 불행해지는 걸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웠다고.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데, 얼마나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준호가 소리쳤다.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을 10년 동안 못 본 거라고. 민준이는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저 때문에 제가 잘못한 건가요? 그 순간 준호와 지우의 움직임이 멈췄다. 준호는 천천히 민준이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민준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아니야. 내 잘못이 절대 아니야. 준호의 손이 떨리며 민준이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넌 내 아들이야. 내가 평생 보고 싶었던 아들. 눈물이 준호의 눈에서 흘러내렸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민준이는 그제서야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정말 우리 아빠예요?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버리다니. 절대 아니야. 준호는 민준이를 끌어안았다. 아빠는 내가 있는 줄도 몰랐어. 알았으면 절대 이렇게 안 됐어.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다. 10년 동안 쌓인 죄책감, 그리움,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다음 날, 준호는 어머니 박순자가 있는 저택으로 차를 몰았다. 조수석에는 지우가, 뒷좌석에는 민준이가 타고 있었다. 괜찮겠어요? 어머님이. 지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을 리 없지.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저택에 도착했다. 준호는 지우와 민준이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다. 준호야, 이렇게 갑자기 웬일이? 야. 거실에서 나온 순자는 지우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넌 왜?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다. 10년 전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들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준호야, 그건. 어머니는 제 아내를 쫓아냈습니다. 제 아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준호는 민준이를 앞으로 나오게 했다. 이 아이를 보세요. 이 아이가 어머니의 손자입니다. 10년 동안 어머니가 모른 척했던 손자예요. 순자는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다. 손자. 그녀가 평생 원했던 손자가 눈앞에 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순자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는 제게 명문가 며느리에게서 태어난 손자를 원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보세요.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훌륭하게 자랐어요. 엄마 혼자서 가난한 국밥집에서 자랐지만 이 아이는 누구보다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예요. 준호는 순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뭡니까? 체면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게 가족보다 중요합니까?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준호야, 나는 내가 불행해질까봐. 불행? 준호는 쓰게 웃었다. 지난 10년이 제게 얼마나 불행한 시간이었는지 아세요? 전 매일 밤 지우를 그리워했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일에 몰두해도 술을 마셔도 아무것도 그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순자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화해하면 안 돼요? 순자는 민준이를 내려다보았다. 10년 전 그녀가 쫓아낸 바로 그 아이였다. 민준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는 어리석었어. 혈통이니 체면이니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이었어. 지우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그때 도망치지 말고 준호 씨에게 말했어야 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순자는 지우에게로 다가갔다. 아니야. 잘못한 건 나야. 내게 너무 끔찍한 짓을 했어. 그리고 그녀는 지우 앞에 무릎을 꿇었다. 부탁이야. 날 용서해줘. 1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우는 울먹이며 순자를 일으켰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네. 용서할게요.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다 같이 행복해야죠. 순자는 지우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다. 민준이는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엄마, 아빠, 할머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준호는 민준이를 번쩍 들어 올렸다.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일주일 후, 민준이네 국밥은 여전히 영업 중이었다. 하지만 조금 달라진 것이 있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2명이었다. 지우와 준호. 준호 씨, 국밥은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알았어. 근데 이거 진짜 어려운데? 준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육수를 저었다. 어색하지만 행복한 모습이었다. 사장님, 전무님이 국밥집에서 일하세요? 회사 직원들이 놀라워했다. 왜? 내가 국밥 못 끓여? 내 아내 가게인데. 준호는 당당하게 말했다. 아빠, 이거 봐요. 수학시험 100점. 민준이가 시험지를 들고 뛰어왔다. 우와, 우리 아들 천재네. 준호는 민준이를 안아 올리며 빙글빙글 돌렸다. 순자도 가끔 가게에 들렀다. 사장님, 김치 더 주세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김치를 날랐다. 명문가 부인이 국밥집에서 일하는 모습은 신기했지만 순자는 행복해 보였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순자는 지우와 준호 그리고 민준이를 보며 생각했다. 어느 날 민준이가 학교에서 작문 숙제를 해왔다. 제목은 우리 가족이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합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혼자서 저를 낳고 키우고 국밥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빠는 10년 동안 엄마를 찾았습니다. 아빠는 저를 처음 본 날 울었습니다. 아빠는 매일 저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줍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좋습니다. 할머니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가족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 사랑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문을 읽은 선생님은 민준이에게 물었다. 민준아, 이 이야기는 정말 내 이야기니? 네, 선생님. 저희 가족은 정말 이래요. 선생님은 눈물을 훔쳤다. 참 아름다운 가족이구나. 준호와 지우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의미는 컸다. 10년 전에 했어야 할 결혼식을 이제야 하네요. 준호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우를 바라보았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바로 때예요.
지우는 행복하게 웃었다. 민준이는 턱시도를 입고 아버지 옆에 섰다. 신랑 김준호 씨, 신부 한지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보살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 한지우 씨, 신랑 김준호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보살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키스를. 잠깐만요. 민준이가 손을 들었다. 저도 키스해야 돼요. 저도 가족이잖아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준호와 지우는 민준이를 가운데에 두고 세 사람이 함께 포옹했다. 우리 셋이서 평생 행복하게 살자. 네. 결혼 후 민준이네 국밥은 더 유명해졌다. 준호가 사업 수완을 발휘해서 프랜차이즈로 확장했다. 하지만 본점은 여전히 작은 골목길에 있었다. 본점은 절대 옮기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다시 만난 곳이니까요. 지우의 고집이었고 준호도 동의했다. 2호점, 3호점이 생겼다. 하지만 모든 점포는 지우의 레시피를 따랐다. 정성이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지우는 직원들에게 늘 강조했다. 민준이는 방학이면 가게를 도왔다. 이봐, 사장님 아들. 여기 국밥 하나? 네, 금방 나옵니다. 민준이는 씩씩하게 주문을 받았다. 순자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고아원에 기부를 시작했다. 지우가 자란 고아원이었다. 이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도와야 해요. 순자는 매달 고아원을 방문했다.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책을 읽어주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물었다. 당연하지. 너희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 순자는 지우를 떠올렸다. 고아원에서 자란 지우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건데. 순자는 과거의 자신을 반성했다. 민준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엄마, 아빠, 나 결정했어.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말했다. 뭘 결정했는데? 나 요리사가 될 거야. 준호와 지우는 놀랐다. 요리사? 넌 공부도 잘하는데. 응. 하지만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요리를 만들고 싶어. 엄마처럼. 민준이는 지우를 바라보았다. 엄마의 국밥은 그냥 국밥이 아니야. 엄마의 사랑이 들어간 음식이야. 나도 그런 요리사가 되고 싶어.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아. 그리고 나중에 민준이네 국밥을 세계적인 레스토랑으로 만들 거야. 엄마가 만든 이 가게를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곳으로. 준호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좋아. 아빠가 응원할게. 내 꿈을 이뤄. 민준이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지우는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호 씨, 나 임신한 것 같아요. 뭐? 준호는 깜짝 놀랐다. 정말? 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준호는 지우를 끌어안았다. 지우야, 이번에는 내가 옆에 있을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민준이는 그 소식을 듣고 환호성을 질렀다. 나 형 되는 거야? 아니면 오빠? 아직 몰라.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아기는 엄마, 아빠, 그리고 민준이한테 사랑받으며 자랄 거야. 순자도 기뻐했다.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된 할머니가 될게.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 거야. 어느 토요일 아침, 민준이는 일찍 일어나 국밥집으로 갔다. 그리고 엄마가 하던 대로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다. 민준아, 이렇게 일찍? 지우가 놀라서 물었다. 엄마, 나 이제 혼자서도 국밥 끓일 수 있어야 해. 나중에 내가 이 가게 책임질 거잖아.
지우는 아들의 든든한 모습에 뭉클했다. 우리 아들 다 컸네. 엄마, 나한테 레시피 전수해줘. 엄마의 국밥 맛을 그대로 이어갈게. 알았어, 민준아. 그날부터 민준이는 매주 주말마다 엄마에게 요리를 배웠다. 국을 끓일 때는 마음을 비워야 해. 그리고 먹는 사람을 생각해야 해. 네, 엄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요리하는 거야. 알았어요. 6개월 후, 지우의 배가 불러왔다. 이번에는 딸이었다. 초음파 사진을 보며 가족 모두가 행복해했다. 하지만 어느 날 정기 검진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지우 씨 혈압이 너무 높아요. 임신 중독증 초기 증상입니다. 임신 중독증이요? 네, 심각해지면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할 수 있어요.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준호는 그날로 지우를 집으로 데려갔다.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 가게는 내가 할게. 하지만 준호 씨도 회사 일이. 회사? 그게 지금 중요해? 당신과 아기가 제일 중요하지. 준호는 회사 일을 부장에게 맡기고 매일 국밥집에서 일했다. 전무님, 정말 괜찮으세요? 직원들이 걱정했다. 괜찮아. 10년 전에 못해준 걸 지금이라도 해야지. 준호는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다. 손이 베이고 화상을 입기도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민준이도 학교가 끝나면 가게를 도왔다. 아빠, 이렇게 하는 거야. 국물이 끓어오르면 불을 줄여야 해. 그래. 우리 아들이 이제 선생님이네. 부자는 함께 웃었다. 침대에 누워있던 지우는 불안했다. 가게는 괜찮을까? 손님들이 실망하진 않을까? 그녀는 몰래 가게에 전화를 걸어 단골 손님에게 물었다. 아줌마, 요즘 국밥 맛이 어때요?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전무님이랑 민준이가 정말 열심히 하세요. 맛도 좋아요. 정말요? 네. 처음엔 좀 서툴렀는데 이제는 거의 사장님 맛이 나요. 특히 민준이가 천재인가 봐요. 손맛이 정말 좋아요.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요, 준호 씨. 고마워, 민준아. 어느 날 저녁 순자가 지우를 찾아왔다. 지우야, 괜찮니? 네, 어머님. 많이 좋아졌어요. 순자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지우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사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을 겪었어. 지우는 놀라서 순자를 바라보았다. 준호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나는 가난한 집 딸이었어. 준호 할아버지는 우리 결혼을 반대했지. 내가 집안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런데 어떡해. 준호 아버지가 끝까지 나를 지켜줬어. 할아버지와 싸우고 집안과 틀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를 놓지 않았지.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나는 똑같은 짓을 너한테 했어. 내가 당했던 고통을 너한테 그대로 준 거야. 어머님, 정말 미안해, 지우야. 나는 내가 당한 아픔을 기억하면서도 왜 너한테 똑같이 했는지 나 자신이 부끄러워. 지우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여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12월 첫눈이 내리는 날. 으앙, 으앙. 지우는 건강한 딸을 낳았다. 축하합니다. 2.9kg 건강한 공주님이에요. 준호는 딸을 안고 울었다. 지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준이도 동생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동생아, 나 오빠야. 오빠가 평생 지켜줄게. 순자는 손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준호가 물었다. 지희, 김지희. 지우가 말했다. 지혜의 지자에 희망의 희자. 우리 가족에게 온 희망이니까. 좋은 이름이야. 그날 밤, 네 식구는 병실에서 함께 잠들었다. 3년 후 민준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 요리학교에 합격했다. 엄마, 아빠, 나 르 꼬르동 블루 합격했어. 세계 최고의 요리학교였다. 민준아,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한데? 준호는 아들을 안아 올렸다.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아버지보다 키가 컸다. 아빠, 나 이제 애기 아니야. 모두가 웃었다.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 지우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엄마, 울지 마. 나 1년에 한 번은 꼭 들어올게. 알아. 알아. 그런데 눈물이. 민준이는 3살배기 동생 지희를 안아 올렸다. 지희야, 오빠 공부 열심히 하고 올게. 그때까지 엄마 아빠 잘 지켜. 네, 오빠. 지희는 깜찍하게 대답했다. 준호 씨, 우리 아들 다 컸네요. 그러게.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준호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다. 프랑스에서 민준이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천재들 사이에서 경쟁해야 했다. 언어의 장벽도 있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한국 음식은 김치밖에 모르는데. 일부 학생들이 비웃었다. 민준이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대신 더 열심히 했다. 매일 밤 엄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엄마, 오늘도 힘들었어. 민준아, 포기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응. 엄마가 혼자 나를 키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잖아.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민준이는 버텼다. 그리고 1년 후, 더 위너 이즈, 김민준 프롬 코리아. 민준이는 학교 요리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 그가 만든 음식은 어머니의 국밥을 재해석한 프렌치 스타일 수프였다. 이 수프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준이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했다. 이것은 제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며 만들어주신 국밥입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가득했던 그 맛을 프렌치 스타일로 재해석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감동했다. 이 수프에서 사랑이 느껴집니다. 진정한 요리란 이런 것입니다. 민준이가 유학 간 사이 준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아버지, 저는 회장직을 사양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준호가 폭탄 선언을 했다. 뭐라고? 준호야, 무슨 소리야? 저는 국밥집을 하고 싶습니다. 지우와 함께. 미쳤냐? 재벌 회사를 버리고 국밥집을? 네. 국밥집에서 일하는 3년이 회사에서 일한 10년보다 행복했습니다. 준호는 단호했다. 회사는 유능한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제 가족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결정을 지지했다. 준호야,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엄마가 응원할게. 그렇게 준호는 회사를 떠났다. 준호는 민준이네 국밥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방식은 달랐다. 우리는 프랜차이즈를 무분별하게 확장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각 지점마다 지우 씨가 직접 교육하고 정성을 담는 법을 가르칠 겁니다. 사장님, 그럼 돈을 적게 버는 거 아니에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진심입니다. 그의 철학은 통했다. 민준이네 국밥은 정성을 파는 식당으로 유명해졌다.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되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맛과 정성은 최고급 레스토랑을 능가한다. 5년 후 민준이는 프랑스에서 돌아왔다. 그는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젊은 셰프였다. 엄마, 아빠. 공항에서 민준이는 가족을 끌어안았다. 오빠, 8살이 된 지희가 뛰어왔다. 지희야, 많이 컸네.
오빠, 나 이제 초등학생이야. 공부도 잘해.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국밥을 먹었다. 역시 엄마 국밥이 제일 맛있어. 민준이는 행복하게 웃었다. 민준아, 이제 뭐 할 거니? 준호가 물었다. 엄마 옆에서 일할 거예요. 그리고 민준이네 국밥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으로 만들 거예요. 좋아. 아빠가 도와줄게. 저도요. 지희도 손을 들었다. 어느 날 국밥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였다.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이 집 국밥이 세계 최고라는데 정말인지 확인하러요. 민준이는 직접 국밥을 끓였다. 30분 후 셰프는 한 숟가락 뜬 후 눈을 감았다. 놀랍습니다. 어떠세요? 이건 테크닉이 아닙니다. 이건 영혼입니다. 이 한 그릇에 당신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셰프는 지우를 바라보았다. 혹시 이 레시피를 제 레스토랑에? 안 됩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 맛은 이 자리에서, 이 가게에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셰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게 바로 이 국밥이 특별한 이유군요. 지희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다. 어느 날 사회 시간에 우리 가족의 역사 발표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엄마, 우리 가족 이야기 좀 더 알려줘. 응? 뭐가 궁금한데? 엄마랑 아빠는 언제 처음 만났어? 지우는 준호와 눈을 마주쳤다. 그건 엄마가 복지관에서 일할 때였어. 아빠가 봉사활동 왔다가 만났지. 와, 로맨틱하다. 그럼 바로 결혼했어? 아니, 그 사이에 여러 일이 있었어. 지우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놨다. 물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할머니가 처음엔 반대하셨어. 그래서 엄마가 집을 나왔고 오빠를 혼자 낳았지. 왜요? 할머니는 엄마가 아빠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어. 엄마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 지희는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그럼 엄마 정말 힘들었겠다. 응, 힘들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오빠와 함께 열심히 살았지. 엄마 멋있어. 지희는 엄마를 꼭 안았다. 그날 지희는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엄마는 슈퍼 히어로예요. 혼자서 오빠를 키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을 만들어요.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민준이는 28살이 되었다. 그는 프랑스에서 만난 한국인 여자친구 수진과 5년째 사귀고 있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정말? 우리 아들이? 지우는 기뻐하면서도 울컥했다. 수진이는 좋은 애야. 엄마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그래, 언제 데려올 거니? 다음 주에. 다음 주 수진이 국밥집을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 예쁘네. 민준이가 복받았구나. 지우는 수진이 마음에 들었다. 어머님, 사실 저도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셨죠. 그랬구나. 그래서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더 존경하게 됐어요. 저도 어머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우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 네, 어머님. 1년 후, 민준이와 수진의 결혼식이 열렸다. 장소는 민준이네 국밥 1호점 앞 작은 마당이었다. 여기서 결혼식을? 호텔 예식장도 아니고 일부 하객들이 의아해했다. 이곳이 제게는 특별한 곳입니다. 민준이가 설명했다. 이곳에서 저는 아버지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도 이곳에서 하고 싶습니다. 하객들은 감동했다. 결혼식 피로연은 물론 국밥이었다. 국밥 피로연? 처음이네. 그런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미슐랭 레스토랑보다 맛있어. 하객들은 감탄했다. 그날 밤 민준이는 부모님께 말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키워줘서. 민준아,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준호와 지우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순자는 75세가 되었다.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다. 제 재산은 모두 세 곳에 기부합니다. 어머니, 준호가 놀랐다. 조용히 들어. 첫째, 고아원. 지우가 자란 곳에 장학재단을 만들 거야. 어머님. 둘째,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 지우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돕기 위해서. 순자는 계속했다. 셋째, 민준이네 국밥재단.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밥을 제공하는 거야. 어머니,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야. 과거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는 거지. 지우는 울먹였다. 어머님, 어머님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분이세요. 아니야, 지우야. 나는 내게 너무 끔찍한 짓을 했어. 그걸 평생 잊을 수 없어. 어머님, 저는 진작에 용서했어요. 정말이에요. 순자는 지우를 끌어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2년 후, 지희는 중학생이 되었고 그녀도 요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오빠, 나도 요리 배우고 싶어. 정말? 우리 막내가? 민준이는 기뻐했다. 응, 나도 나중에 민준이네 국밥을 이어받을 거야. 하하, 경쟁자가 생겼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지. 가족들은 웃었다. 어느 주말 국밥집에는 3세대가 모두 모였다. 순자, 준호, 지우, 민준이, 수진, 지희. 자, 오늘은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국밥을 끓여볼까? 지우가 제안했다. 좋아요. 각자 역할을 나눠 맡았다. 순자는 김치를 썰고, 준호는 육수를 끓이고, 지우는 고기를 삶고, 민준이는 양념을 만들고, 수진이는 밑반찬을 준비하고, 지희는 테이블을 닦았다. 완성. 함께 만든 국밥을 함께 먹었다. 역시 가족이 함께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 준호가 말했다. 맞아요. 사랑이 들어가서 그래요. 지희가 대답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카메라 앞에 섰다. 자, 가족 사진 찍어요. 하나, 둘, 셋, 국밥. 찰칵. 완벽한 가족 사진이 찍혔다. 민준이네 국밥은 계속 성장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확장은 하지 않았다. 오직 지우의 철학을 이해하고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점주만 받았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민준이는 매년 점주 교육을 직접 했다. 국밥 한 그릇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으세요. 그러면 손님들도 그 이야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천호점이 오픈했다. 기념식에서 지우는 마이크를 잡았다. 20년 전 저는 임신한 채 쫓겨났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다. 500만 원을 손에 쥐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계속했다. 한 그릇의 국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1000곳에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성공이 아닙니다. 가족의 성공입니다. 사랑의 성공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준이와 수진에게도 아이가 생겼다. 엄마, 아빠, 저희 아기 낳았어요. 정말? 아들이야, 딸이야? 아들이요.
이름은 준우, 김준우요. 할아버지 준호의 준자를 따서요.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지킨 것처럼 저도 제 아들을 지킬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이 대대손손 이어지길 바래요. 4세대가 한자리에 모였다. 순자는 증손자를 안고 행복하게 웃었다.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거야. 왜냐하면 이 아이에겐 훌륭한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요, 어머님. 지우도 손자를 안아보았다. 준우야, 내 엄마와 아빠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너는 그 사랑의 결실이지. 행복하게 자라렴. 준우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민준이네 국밥 1호점을 박물관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곳은 우리 가족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박물관에는 여러 전시가 있었다. 첫 번째 방 지우가 처음 국밥집을 시작했을 때의 사진들. 두 번째 방 민준이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 세 번째 방 준호와 지우가 제외한 그 테이블.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네 번째 방 가족의 성장을 담은 사진들과 영상들. 우와,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가족은 진짜 대단해요. 방문객들은 감동했다. 그리고 마지막 방에는 방명록이 있었다. 당신의 가족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모든 가족에게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적었다. 지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엄마, 아빠, 나 결정했어. 뭘? 나는 사회복지학과를 갈 거야. 요리학교가 아니라? 응. 나는 오빠처럼 요리사가 되는 것보다 엄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 지우는 딸을 끌어안았다. 지희야, 엄마가 겪은 것처럼 억울하게 쫓겨나는 임산부들을 돕고 싶어.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고 싶어. 우리 딸, 정말 대견하다. 그리고 나중에 민준이네 국밥재단에서 일할 거야. 무료 급식도 하고 쉼터도 운영하고. 준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좋아. 아빠가 전폭 지원할게. 순자는 80세가 되었다. 어느 겨울날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 모두가 병실로 모였다. 어머니, 준호야, 지우야. 순자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행복했어? 어머님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말해야 해. 순자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준호야, 넌 훌륭한 아들이었어. 미안하고 고마워. 어머니, 지우야, 내가 우리 가족에 온 건 축복이었어. 용서해줘서 고마워. 어머님, 민준아, 넌 자랑스러운 손자야. 내 꿈을 이뤘구나. 할머니, 지희야, 넌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 네, 할머니. 그리고 준우야. 순자는 증손자를 바라보았다. 넌 이 가족의 미래야. 행복하게.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족들은 울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다. 민준이네 국밥이 오픈한 지 20년이 되었다. 대대적인 기념 행사가 열렸다. 20년 전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무대에 올라 말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가족도 집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이가 있었고 꿈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제 어머니 한지우입니다. 지우가 무대에 올랐다.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감사합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아이를 사랑한 엄마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30년 후 민준이는 58세가 되었다. 지인은 44세, 그들의 자녀들도 모두 성인이 되었다. 민준이네 국밥은 이제 전 세계 신개국에 진출했다. 하지만 1호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할아버지, 이게 어디예요? 민준이의 손자 준혁이 물었다. 여기는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난 곳이야. 민준이는 옛날 그 테이블을 가리켰다. 30년 전 할아버지가 내 증조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곳이지. 와, 그날 할아버지는 물었어. 아빠, 우리 아빠 맞아요? 라고. 그래서요? 증조할아버지는 울었어. 그리고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셨지. 민준이는 손자를 안아 올렸다. 준혁아, 가족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네, 할아버지. 그리고 이 국밥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야.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곳이야. 문이 열리며 지우와 준호가 들어왔다.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준혁이 뛰어갔다. 오, 우리 준혁이. 준호가 증손자를 안아 올렸다. 할머니, 오늘도 국밥 끓이세요? 그럼 할머니가 직접 끓여줄게. 지우는 주방으로 향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손맛은 여전했다. 자, 다들 앉아. 국밥 나온다. 온 가족이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4세대가 함께 국밥을 먹었다. 맛있다. 역시 증조할머니 국밥이 최고예요. 웃음소리가 국밥집을 가득 채웠다. 지우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30년 전 그날 밤, 만약 내가 포기했다면, 만약 민준이를 낳지 않았다면, 이 행복은 없었겠지. 준호가 지우의 손을 꼭 잡았다. 뭐 생각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게. 우리 정말 행복하지? 응. 세상에서 제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30년 전 한 국밥집에서 시작된 기적.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